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영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대민접촉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의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중앙당의 지침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을 넓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시 접촉자 수가 접촉자 숫자가 한 20명을 상회하고 또 다녀가신 분들이 200여 분이 상회하는 대히트를 쳐가지고 저희들이 또 오늘 또 부랴부랴 한번 더 준비했는데 이게 첫 번째 준비할 때보다 더 뭐 준비 상황이 뛰어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윤영도 후보님과 이재식 친구 이 두 88학번 52살 동갑내기가 워낙 박자가 잘 맞으니까 오늘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후보님 일단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악수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만나시면 이렇게 주먹으로 화이팅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유튜브에 여러 유저들이 이렇게 접속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 UR을 복사해서 이제 카톡에만 날려야 되죠. 후보님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후보님 핸드폰도 주셔가지고 이 UR들을 빨리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는 카톡방 이런 곳에 복사를 해서 날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7분간 손님을 호객 행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UR을 복사해서 카톡방에 날리면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저희 건너편에는 지난번에 망해버렸던 인터넷 방송 윤철신 사장님과 또 윤영덕 후보님의 배우자이신 김현정 배우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UR을 복사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다 퍼날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치매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니한테는 못하고 형수님한테 해야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도 보내야겠고요. 여러분 지금은 윤영덕 TV의 UR을 복사해서 여러 친구분들에게 지금 날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쪽에 모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앞으로 6분 후에 본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의 윤영덕 TV 채널로 여러 패친과 카톡 친구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초대해서 이거 SNS에도 올려도 되는 거죠. 페이스북에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윤영덕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여러 패친 분들을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 SNS에는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SNS는 제가 올려야 되나요? 그럴 겁니다. 뭐 캠프에서 뭐 해도 되고 아무튼 뭐 여기에 저는 제목을 방송 출연을 해서 제 카톡에 올려보겠습니다. 윤영덕 TV 2회 정월 대보름 신종 코로나 제목을 모르겠네요. 오, 올라왔네요. 유튜브 윤영덕 TV 2회 정월 대보름 신종 코로나 환자님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윤영덕 TV 제 두 번째 시작을 알리는 UR을 최대한 많이 복사해서 패친과 카톡 친구들에게 배분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목소리가 퍼져서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퍼지고 있어요? 네. 이거 윤철신 사장의 장비가 옛날 장비여서 그러는지 뭐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아서 들으십시오. 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윤영덕 TV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윤영덕 TV 두 번째 TV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 UR을 복사해서 카톡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3분간 여러분들께서 호객행위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랑하셨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을 다 이쪽으로 모여서 좀 이따 퀴즈를 내가지고 상품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잘 좀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게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네. 첫 회 방송이 모르겠어요. 평균적인 그 접촉자 수나 그러니까 조회수 뭐 이런 것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제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동시 접촉자 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기대치를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저는 전날은 10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게 이제 20명 정도의 동시 접촉자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한번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다녀가신 분들이 어찌됐든 200명에 상회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링크를 걸어놓고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홍보를 좀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막 날렸죠. 그랬더니 화면이 잘 봤더라. 윤 교수하고는 원래 둘이 친구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윤철신 사장의 도움으로 사실은 뭐 아주 저비용 무료에 가까운 저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 뭐 투자 대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잘 해가지고 큰 성과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44분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어째 많이들 초대되고 있나요? 뭘 봐야 되죠? 현재 시청 14명, 15명. 오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군요. 이렇게 뭐 있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제 앞에 있는 화면에 동시 접촉사 시청 중 17명. 네. 그러면 여기에 저를 사랑하시는 팬이나 윤영덕 후보님을 좋아하시는 팬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을 다셔도 됩니다. 댓글을 다시면 저희들이 약 3초 후에 보나요? 네. 5초 후에 봅니다. 5초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 5초 후에 보는 것은 아마 캠프에 관계되신 분이나 배우자이신 김현정 배우자께서 너무나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말씀을 걸면 이렇게 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초 정도가 지나면 저희들에게 전송이 되는. 현재 19명인데요. 오늘의 목표도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첫 회가 예상보다 접촉자 수나 조회수가 많았다고 해서 사실 그러면 좀 신이 날 줄 알았는데 부담이 더 오는 것 같아요. 만약 두 번째 오늘 방송하는데 오늘 첫 방송보다 혹시 실적이 안 좋으면 이건 뭐 이미 두 번째 방송에서 막 내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저도 급 부담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는 약속이니까요. 네, 약속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윤영덕 TV 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접속자는 약 17명에서 2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 앞에는 두 분, 저와 함께 네 분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청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윤영덕 후보님, 저희들 한 지 며칠 지났죠? 한 일주일 못 됐죠? 네,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서 올해 뜨는 첫 번째 보름달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날인데요. 오늘 대보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맞는 보름이죠. 흔히 대보름이라고 우리가 전통 명절로 세고 있는데요. 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애분들을 물리치고 새해 맞이하면서 빌었던 소망들 차근차근 하나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휘황찬 떠오른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날이기도 한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러 가지 우려들 많으시죠. 오늘 대보름 맞아서 바이러스 그리고 또 걱정 끼치는 여러 가지 애군들 그냥 싹 알려버리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경장은 한 해를 다시 한번 설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대보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영덕 후보님은 역시 인사 말씀하시니까 또 너무 진지해지셔가지고 근데 이게 뱃살이 좀 살짝 보이네요. 이게 네. 지난번에는 의자가 좀 낮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 의자가 좀 높아요. 이렇게 의자가 높으면 제가 키가 적어서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갔더니 배가 보여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광주 동남갑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신 윤영덕 후보님의 선거 사무실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민 접촉 선거운동을 지향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시민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윤영덕 TV입니다. 지금 현재 약 17명, 18명의 시청자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지난번에 첫 번째 TV 응원글도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네. 누구죠? 2000년 지기 깨끗한 정치 신인 실력으로 세대 교체 존재감 없는 광주 정치 복원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제가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후보님 잘 읽으시죠. 있네요. 네. 윤영덕 후보님 응원합니다. 윤영덕 많이 사랑해. 이거 뭐 사모님 보내신 거예요? 김현정 배우자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다른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네, 뭔가 일단 아이들은 비밀로 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제 이야기도 누가 좀 해주시지 안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윤영덕 TV 1회 생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방송 끝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윤영덕 TV 라이브 방송 생명력은 네. 결국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재식 회장님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이재식 처장님 멋있어요. 올라왔네요. 선혜린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네. 제가 우리 사무실 전체 단톡방에 올려놨더니 저 친구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잘 성장해 갈 것 같아요. 아들도 하나 있는데 로이 잘 크죠? 선혜린 주임님, 선혜린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대보름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윤영덕 교수님도 지난 시간에 담양이 고향이셨습니까? 그러면 대보름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시죠? 뭐 대보름 날 했었던 재밌었던 이야기들은 뭐가 있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지 아니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을 아주 깊이 쌓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아서 기억되는 것이. 근데
대보름 되면 보통 그 시골이 그렇듯이 설 때부터 대보름 때까지 그 새 인사를 하잖아. 네. 멀리서 친척분들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세배하시는 기간이 새해 첫날부터 보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보름 때는 뭐 요새는 부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깨 드시고 이런 것이 그 전통 세시 풍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대보름 하면 기억나는 음식은 그 나물하고 네. 찰밥 네. 이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보름날 저녁에 친구 선후배들끼리 동네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소쿠리 하나 들고 네. 거기에 그 조금씩 찰밥 네, 네. 얹고 그다음에 전 같은 거 네. 나물 같은 거 얻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거 넣고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윤영도 후보님께서 이제 담양이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담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담양에서 다니셔서 시골이니까 조금 더 많은 추억이 있을까? 뭘 훔치고 이러지 않았나 보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곡밥, 찹쌀, 차조, 그다음에 차수수, 서리태는 이제 검정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팥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밥을 짓는 것들이 이제 오곡밥이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한 해의 애군을 막기 위한 그리고 아침에 그 동네 입구에서 영다가 불러서 대답하면 니 다리 내 다리 뭐 이렇게 더위를 받나 하는. 오늘도 이제 어떤 후배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더위를 팔겠다고 그래서 야 진짜 더위를 우리 같은 노약자에게 팔면 안 된다. 좀 젊고 건강한 애들에게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찌됐든 그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애군을 이렇게 없애기 위한 그런 전통 민족의 명절이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 여기 동남 지역구에도 그 칠석동 굿싸움놀이인가요? 예. 네, 그런 전통적 놀이 예. 어떤 전통 행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아무래도 그 대천공원 저번에 또 가서 저도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께 그 합동 세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전통 세시 풍속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가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마음들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 그런 그 전통 명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네. 간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며칠간 진행됐던 그런 큰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파 때문에 그 칠석동 굿싸움놀이 행사도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민족적 명절이면서도 또 한 해 애군을 막아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어떤 시기가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던 그런 생각이 나시네요. 나시죠. 제가 살던 동네 특히 제 집은 위아래 집이 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야 불러가지고 내더이 니더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고 또 지불놀이도 저녁에 했던 것 같아요. 깡통 빈깡통에 구멍 뚫어서 그 소나무 가지 이런 거 돌려가지고 그 논두렁에 태우는 그런 지불놀이도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는 옷들이 보통 그 화학섬유 옷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나일론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불길이 닿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리든가 또 눌러버리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뭐 옷 눌고 옷 반분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어려서 파카, 뭐 요즘 패딩 뭐 이런 말이겠죠.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리털도 아닌 오리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족강통을 돌렸더니 사실 안에 솜이어가지고 뽕뽕뽕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음식이 안 맞고 일단. 당시에는 이제 그 쥐불놀이, 그러니까 그 논두렁과 밭두렁에 쥐가 다니던 그런 구멍, 그런 곳에
불을 지피고 이러면서 쥐도 잡고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쥐는 왠지 쌀과 곡식을 축내는 탐하는 그런 동물들이어서 시골로 우리가 그런 그렇죠. 네네네. 제가 네이버 다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더니 예. 쥐가 드나드는 구멍에 불을 지피는 쥐불놀이. 예, 좋은 그리고 거. 혹시 윤영덕 후보님은 어려서 쥐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학교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꼴이 네. 자라가지고 네. 갖고 가면 저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해서 그걸 꼴이 났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체변도 이렇게 아이고, 있고 참 그렇죠. 별것이 다 있었네요. 우리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그 위생 상태로 보면 이 체변을 자주 하고 그 일종의 몸 안에는 그렇죠. 기생충. 네. 기생충을 이렇게 없애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전 국민적인 운동과 같은 네.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위생 상태는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대처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것이 참 그 어떤 문명 발달 속에서는 그런 뒷걸음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2002년이었던가요? 중국에 사스 문제 왔을 때 그러고 나서 그 중국의 유생 문화가 10년, 20년 또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고 저기 댓글은 크게는 없죠. 현재 시청은 시작한 지 벌써 23분이 됐나요? 네. 앞으로 좀 좋습니다. 자, 대보름 인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어찌됐든 전 국민적 관심과 근심, 이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현재 오늘 제가 다른 뭐 어디에서 가져오지는 못하고 저쪽에 다른 구청에서 실시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 확진자가 24명,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지금 광주가 한 2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또 광주 근접에 그러니까 그 16번째 확진자, 그리고 따님이신 18번째 확진자, 그리고 친오빠의 22번째 확진자가 아마 광주 전남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확진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백 명에 달하는 분들이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또 우리 지역과 우리 주변 지역에 일부가 격리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돼서 해제되는 분도 계시고 현재는 또 어떤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있어서 검사를 의뢰해 온 분들도 계시고 이러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행정당국, 정부와 행정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1대1 마크를 한다거나 1대1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또 이제 보건소 쪽이 뭐 일반 그걸 좀 중지하고 전체가 이제 여기에 시작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윤영도 후보님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여러 국민들과 또 우리 지역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겪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돼서 격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염려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저희들이 그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그 슬기롭게 협력하고 또 정부의 신뢰를 보내줌으로써 극복했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야기된 이런 비상적인 어떤 상황도 저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 확진 환자를 받은 우리 그 환자분들이 조속히 완쾌가 되셔서 집으로 그 발걸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 이제 접촉자 분들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그 음성으로 판정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 광주는 뭐 80년 5월을 겪으면서 서로 어려움들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왔던 그런 역사적인 전통과 또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그 시민의식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조만간에 이 비상적인 상황이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도 뭐 의학적인 이야기라 어느 말이 옳고 어느 말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낮에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 이제 영유아 시설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어떤 어린이의 부모님이 뭐 병원에서 이 환자와 접촉을 했던, 이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까지 다 이렇게 잠시 잠정적으로 문을 닫거나 그 아이는 등원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이제 2차, 3차의 어떤 격리 과정들이 있자서 물론 이제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서로에게 이제 많이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정부도 그리고 또 광주시도 5개 구청도 나름의 이제 대응책을 내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제 SNS에 보니까 이제 아직도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던데 윤영도 후보님 보시기에는 요즘에 어떤 정부와 이 행정기관의 대응책 이런 것들 좀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그 이거 바이러스 문제 같은 일종의 질병 특히 감염증인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우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그 조심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그 재난재해 상황 감염증 확산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일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법적인 그런 미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 힘든 시기의 과정 속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건당국을 포함한 행정 그 기관에서도 이번 사태 뭐 그 전에 이미 경험을 했지만 또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딱 이런 상황을 보면 생각나는 이 중국에서 배웠던 일종의 뭐 속담과 같은 것인데 이제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 하셔도 됩니다. 부파 이완 주파 완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만 번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만분의 일, 만일이 두렵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질병 그 문제, 특히 감염 그 문제는 우리가 과도할 만큼 이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정부나 그 관계기관에서는 이게 안일한 대처로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만반의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광주의 첫 번째 확진자, 1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염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소위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중국 방문 경험이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뭔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충분히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더 과하게 봤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소리 말아라. 지금 병원에 가면 감기 환자가 내과 1, 2, 3에 수십 명씩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세요. 근데 다른 뜻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 있게 하자 이런 말씀 같고요. 또 너무 진지하게 없을 수 있으니까 OX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거운동, 대민접촉 선거운동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앙당의 지침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한
윤영덕 후보의 선거운동을 겸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윤영덕 TV 두 번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OX 퀴즈 이게 재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과 같은 상황이죠.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기에는 참 팩트, 예. 분명한 팩트니까.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윤영덕 제대로 알고 있는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만 하고 OX는 윤영도 후보님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로 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윤영도 후보님께서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댓글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은미님께서 아자아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그동안 준비해온 혁신적인 꿈들이 광주 동남갑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꽃 피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산들바라님이신가요? 문구도 아주 시적으로 들리네요.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또 이렇게 스마트폰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런가요, 윤철신 사장님? 네, 저 윤철신 사장님 쓰신 건가요? 아, 그러네요. 스마트폰은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는 조광재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윤영도 후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참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일꾼, 항상 사랑하고 계속적인 응원 보냅니다. 아마 저 아이디로 봤을 때는 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일꾼.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O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X를 그렇게 두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시험 문제가 보이면 안 되는데. 설마 시험 문제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 아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걸 내주시고, 네. 하나, 둘, 셋. 화면이 5초 늦네요. 아니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또 필요하면 해보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막 기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기 중으로 막 떠다니니까 감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공기중 전염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전염 경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침을 만약 했다고 했을 경우에 네. 네. 침방울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닿았을 때, 접촉됐을 때, 네, 이랬을 때 감염이 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은 완전히 윤영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작성된 정답이기 때문에 네,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신종 바이러스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직은 예측이고 추측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고 있어서 긴밀히 접촉한 사람 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전파력도 있고 전염성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공기 중에 막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침투하고 이런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기침, 발열, 콧물, 가래, 감기 증상 병원을 내원해야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감기 증상, 평소에 있었던 기침과 발열과 콧물과 가래 증상이 있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그럼 정답. 하나, 둘, 셋.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 발표나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감기 증세와 유사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1339 네네. 1339 그 질병관리센터. 질병관리센터 네네.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의 증상을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네.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기침이나 발열이나 이런 현상이 감기의 증상과 비슷한 것이지 사실 이게 이제 감기와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의심 증상 이런 것은 질병관리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조치를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 숫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7일부터는 여러 보건소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네네. 그래서 아마 가까운 보건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 코로나 홈페이지에 가서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를 하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우리 행정이나 또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혹시나 그런 유사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적절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뭔가 증상이 있으면 가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발열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시면 질병관리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해보시고 또 가까운 관청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에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광주시청에 이걸 상담하는 전화 콜센터 같은 이런 옛날 서울의 다산 콜센터처럼 뭐 있다 보니까 한번 검색하면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네, 광주시청에 가보면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나요? 있다, O, 없다, X. 자, 하나, 둘, 셋. 원래 정답 다 X입니까? 세 문제 다 X만 나오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치료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은 임상 시험을 거치고 또 상용화를 거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백신의 상용화 기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치료제를 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건강하시고 이러신 분들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또 특히 폐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께서 외출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은 의학적 전문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단순 즉각의 치료자 백신은 이제 개발 중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실 테고 또 궁금한 것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 관계기관의 어떤 발표나 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새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정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료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치명률인데 아마 치사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치명률 또는 치사율이 알려져 있나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바로 질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러면 감염되면 바로 목숨과 관련된 아주 엄중한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이 지금 새로 발견된 그 바이러스이고 네.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또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치사율이 한 2%, 2에서 3%대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상황이 진행 중이어서요.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치사율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직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약 2% 또는 2.2%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예전에 사스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시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학적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대신 너무 쉽게 봐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그냥 무서움증에 그렇게 잊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해봤고요. 좀 전에 여쭤봤던 그 광주시와 관련된 광주시에서 이렇게 보면 광주 코로나 콜센터가 있습니다. 062-613-3327. 네, 저쪽에서 준비해 주셨네. 네, 광주 코로나 콜센터 그리고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 매석 신고센터 613-3740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광주시에서도 이런 광주시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SNS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고하고 있고 5개 구청도 각기 이렇게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개 구청의 동일한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받을 때는 어느 구청이 조금 더 잘 대응하고 있고 어느 구청이 조금 더 못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일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떤 홍보의 문제나 전파의 문제, 알림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광주시 5개 구청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광주 시민과 5개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비상 상황에 준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공직자들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는데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디 가나 이제 손세정제나 무슨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손세정제 사용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이제 오가 처음 나오네요. 문제가 편파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X만 찍어가지고 점수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게 개인위생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고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위생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그런 전파나 확산 이런 것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한 70% 정도 성분에 손을 씻게 되면 바이러스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살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손세정제 사용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단톡방에 저쪽에 하남 쪽에 사시는 다 실명도 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성볼트의 오성덕 사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네, 항의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단톡방에
이 알코올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17도가 넘는 소주를 3병씩 먹으면 예방이 된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진로가 거기가 16.9도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하게 17도를 하신 거 보니까 매우 편파적이신 것 같아요. 할 때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술은 뭐 각자 자유지만 아무튼 근거 없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자, OX. 이거는 마음으로 들고 싶은 것하고 또 실제 상황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후보님은 마음으로 들고 싶은 것과 실제 상황, O와 X를 두 개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X에 대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가 어떤 치료제로서 또는 예방제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번에 사스 때나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소위 한국인들이 식사를 할 때 늘상 빼놓지 않고 드시고 계시는 이런 김치, 발효 음식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도 듣기로는 뭐 최근에 언론에 토픽감 비슷하게 그런 기사도 났지만 유럽인들이 김치를 많이 요새 찾고 있다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또 김치의 생각을 위해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가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치타운도 남구에 있나요? 그렇죠. 세계 김치 연구소도 세계 김치 연구소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 마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게 한글도 있고 이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어떤 음식과 어떤 냄새와 이런 거였죠. 지금도 홍어라는 음식을 이야기하면 전라도를 비하하는데 가끔 있는데 저는 홍어를 먹으면 또 코로나가 안 걸려봤으면 쓰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으나 심증적인 것은 좀 있다. 어쨌든 김치나 또는 마늘이나 이런 우리 토종 음식을 잘 먹고 면역력을 키우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서 예방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대신 이제 그러면 정치 철새들 우리 지역에 정치 철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정치도 그 본토에서 좀 커가지고 동네를 좀 알고 커오고 또 그 지역에서 물론 광주는 이제 거의 공동 생활권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가끔은 그러지 못하고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마 남구에 그런 일은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어떤 주권자로서 받는 그런 의식과 역량이 이미 성숙해 있고요. 또 누구나 다 말씀하시듯이 특히 광주가 그런 시민의식이 높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정치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행사해야 되는 일종의 권리죠. 특히 이제 정당 공천 과정은 당원들이 일종의 권리자로서 역할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상당히 반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근데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국적인 어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전국적인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당 정책에도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여전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만약 그런 일이 진행이 된다면 타당한 어떤 이유와 명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저는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 윤영도 후보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점잖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 원래 대본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큰 관계가 좀 있네요. 이 광주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는 뭐 과거에 뭐 여러 정당 우리 저희들이 뭐 대부분 한 가지 그 색깔의 정당을 대체로 지지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총선에 좀 변화가 있었지만 광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 상처가 많았어요. 네. 보면 정말 광주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님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의 정책 성향을 봐도 광주 시민의 정책 수준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 지역을 그 호도했던, 지휘했던 또는 함께했던 이 정당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전략공천의 문제이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정말 금방 윤영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특히 이제 요즘 뭐 그런 분위기는 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을 말하기에는 좀 바쁩니다만은 예전에 서구에 뭐 그 오병윤 우리 선배님의 선거 또 뭐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이정현 후보의 선거 또 뭐 북구의 뭐 강기정 선배님 또 뭐 여타 여러 아프거나 교훈을 남겼던 선거들이 많아요. 특히 지지난 지방선거에 어떤 뭐 안철수와 관련된 당시의 발언, 지금으로 보면 정말 이 공식적인 방송이라 점잖은 처면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희들한테 얼마나 큰 그 상처를 줬던 실망감이죠. 그럼요. 엄청나게 크죠. 그럼요. 당시 우리가 정말 뭐 그때 막 저는 그때 거기를 지지했거나 바라봤던 국민의 죄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적 풍토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호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던 당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죄는 못할망정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더한 이야기를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못하겠습니다만 윤영도 후보님께서도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죠. 그건 주권자들이 평가하시는 것일 테고요. 윤영도 후보님 너무 점잖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또 열변을 좀 토했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시니까 그 지난 그 국회의원 총선 때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국민의당 돌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호남을 휩쓸었었는데 그 지난 4년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 호남의 어떤 정치적 그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 개최를 달았던 그런 분들이 그런 호남의 열망을 정말 잊지 않고 4년 의정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저는 각자가 자문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에서 아마 그분들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시민들, 주권자들, 국민들이 또 지난 4년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한 마땅한 평가를 하시겠죠. 또 그 이전에 그 지방선거의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출발점이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존경했던 뭐 어쨌든 광주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광주시장도 수행했지만 뭐 공과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또 우리 시민들의 상처도 있었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회초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김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국민의당에 당시에 새바람이었나요? 뭐였나요? 뭔 바람이었죠? 아무튼 거기까지 안철수 뭔 바람이었는데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요즘 뭐
창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뭐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 앞으로 정치도 이런 신종 토종 윤영덕 후보와 같은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지난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도 그 말씀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 의견도 전달했을 텐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이 또 시민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는 어떤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 이런 것은 어느 시기에나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장된 어떤 경제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그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광주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또는 지금은 야당이죠. 4분 5일 돼서 지금은 뭐 정당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제 합당을 해서 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야당들이 정말 광주 정치를 대변할 만큼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일종의 그 긴장된 그 경쟁 관계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야당들이 건강했을 때 그건 가능한 거겠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뭐 손들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야당이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여야가 뭐 경쟁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 키워줘 보자.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 그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그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고 또 정말 그 정확한 그런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어지면 뭐 정치와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아무튼 오늘은 그 광주 시민의 높은 정치 의식에 준한 최소한 호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후보의 결정이나 이런 총선의 정책이나 총선의 방향 흐름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광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그러기를 잘해주길 바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는 들리는 소리로는 룰은 이전에 좀 많이 만들어놨다고 해요. 정해진 룰대로 뭐 우리가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뭐 과도한 또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열심히 했다고 나는 뭘 더 얻어야 된다. 나는 청와대를 갔다 왔으니 어쩌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그 멀리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총선 관련된 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정치, 소통의 정치, 진실된 정치를 믿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윤영덕 화이팅. 저분은 아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것만 봐가지고는. 네. 일단 아이디 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영덕 화이팅 보내주신 분 고맙고요. 시민의 정치, 소통의 정치, 진실된 정치. 저 단어는 비슷비슷한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까불지 말고 정의롭게 좀 하자. 네. 저는 윤영덕 특히 어울리는 이야기. 광주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저런 그렇죠. 네, 네. 것을 많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광주를 대표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시민, 소위 주권자를 중심에 놓는 정치와는 먼 행보를 보였고 또 소통한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뭔가 이 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그 요구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광주정치 자체가 또 아주 그 귀담아서 드려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정치, 소통의 정치, 진실된 정치를 믿습니다. 윤영도 후보를 기대하면서 격려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세 가지의 캐치플레이와는 아주 어울리는 후보이신 것 같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한번 해봤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한 폐렴 이런 지역의 이름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네, 뭐 네. 지역 차별이나 또는 네, 인종 네. 차별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언론 보도 보다 보면 자꾸 그 일부 야당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공식 그 용어를 쓰기보다 우한 폐렴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고 또 어디 페북글을 보니까 그 의사 출신이신 우리 안철수 전 그 대표께서도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쓰셨던데 이건 조금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표현이나 이런 어떤 정의 이런 것에도 어떤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요. 또 이런 단어 하나가 사람들에게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공식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 OX 퀴즈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15분 정도의 시청자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을 시작한 지는 6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27분 정도 마무리 끝나는 건가요? 네, 약속한 시간 1시간 30분입니다. 저희 1시간 30분에 수당을 받은 건 아니지만 1시간 30분이 아니, 보통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보통 강의 한 40-50분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반 연속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연간이에요. 연간. 그것도 이거 뭐 시나리오도 거의 뭐 절반도 안 주시고. 네. 아니, 시나리오가 있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영덕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제가 뭔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이런 어떤 후보장이 접수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저 앞쪽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윤철신 그 망한 인터넷 방송의 전 사장님 이분은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혹시 그 우리 윤철신 사장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글쎄요 그 상처는 그때 망했을 때 다 상처는 망했을 때 다 받으셨고 지금 상처 없으시대요. 대신 이런 말을 계속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 실패를 그때 시작하지 않고 만약에 이번에 시작했으면 이번 지금 완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곧 지금 다른 캠프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윤철수 사장님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저라도 뭔가 기여를 해서 이 윤영도 TV가 조금 떠야 네. 우리 윤철수 사장님 몸값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그것도 이제 윤영도 후보님 입장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일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것을 이거 후보 탐방으로 돌자 그러면 이 후보마다 그래서 야 그런 기획을 좀 했으나 아직은 저희가 어디 가지 않고 오로지 그 21대 총선 동남갑 예비후보인 윤영덕 예비후보를 위한 방송만으로 일단 당분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마음 주셨습니까? 마음 떠나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그러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윤영덕 예비후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하든지 해서 뭔가 좀 조치를 남겨놓고 대신 이제 그 제가 윤영덕 후보님과의 친분도 있지만 정말 그 저 앞쪽에 앉아 계시는 배우자님 김현정 배우자님의 저 그윽한 눈빛이 함부로 비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윤영도 후보님 지난번에도 이제 배우자님하고 관계해서 집에서 설거지 하다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 본인만 늘 고상한 척 하시고 본인만 늘 성인 군자인 척 하시고 늘 김현정 배우자님에게 어떤 그 악역을 맡기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너무 그렇지 마시고 또 최근에
여기 김현정 배우자님에게 고생한다는 말씀 또 한 번 더 해주셨나요? 어떠셨나요? 항상 마음은 마음만 20년입니까? 어떠신가요, 김현정 배우자님? 최근에는 뭐죠?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아쉬우니까 본인이 성격 보니까 배우자에게도 잘하고 원래 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 정도의 또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무튼 그 윤영덕 우리 후보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배우자님과 가족들이 또 친구들과 지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선거 캠프는 이제 두세 군데는 가봤습니다만은 또 여기 윤영덕 예비후보 사무실처럼 젊은 친구들과 젊은 일꾼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도전 정신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윤영덕 예비후보님과 김현정 배우자님 그리고 선거 캠프의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힘찬 경례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자,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정책 이야기 한번 봐보면요. 저한테 있는 자료 중에 21대 총선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이라고 제 페이퍼가 있습니다. 새로운 남구, 더불어 함께 사는 남구를 위한 광주 전남 미래혁신 중심도시 남구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인데요. 지금 5대 핵심 공약이 있네요.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도시, 두 번째 인적 자원개발 광역권 중심도시, 세 번째 문화기술 광역권 중심도시, 네 번째는 iOS 광역권 중심도시, 다섯 번째는 공동체 경제 및 교육 중심 광역권 중심도시. 이런 5가지의 5대 핵심 과제인데요. 뭐 여기서 이 5대 핵심 과제의 뭐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다 이렇게 검토해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5가지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는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도시. 여기 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남구가 이 중심도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도시가 되겠다.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도시에 대한 제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남구의 어떤 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또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 또 남구 주민들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 남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나 또는 현재 남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뭐 이런 것들을 기본 토대로 해서 제 정책 공약을 좀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기루처럼 뭔가를 그림을 만드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좀 검토하면서 이런 정책 공약을 준비해왔고 또 아마 더 꼼꼼하게 좀 따져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도 이제 준비를 해갈 필요도 아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 5개의 어떤 핵심 공약 큰 틀을 보면 남구가 광주의 새로운 어떤 경제 활력을 선도하면서도 이것이 광주만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으로까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또 이 남구 어떤 그 미래 혁신 어떤 그 사업들이 전국적인 어떤 모범 이런 것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질문하셨던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 도시라고 하면 왜 그 에너지 신산업 중심 도시 이렇게 해도 좋은데 광역권이라고 넣냐 그러면 우선은 광주 전남을 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남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춘 거죠. 거기에다가
남구 대천동에 첨단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단지를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자원들을 기본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남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차세대 전력 에너지 융복합센터 클러스터 구축 문제를 좀 면밀하게 준비하는 문제랄지, 또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이 에너지 개발에서도 중요한 문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문제랄지, 그리고 남구에 에너지밸리가 있다면 나도 혁신도시가 있고 또 저쪽 광산에서 한평 나가면 좀 길거리인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일종의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상용화,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팩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남구를 에너지 신산업 광역군 중심으로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5대 혁신 과제 중에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광역군 중심도시. 그러니까 이 광역군 중심도시답게 남구가 요러한 사업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중심도시이고, 광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남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광주를 포함한 특히 전남 인근에 있는 전남까지 이런 어떤 금방 공약으로 제시하신 첫 번째 공약, 예를 들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광역 중심 도시의 남구를 중심 놓게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대체는 그런 것 같아요. 남구의 에너지밸리, 나주의 혁신 도시, 사실은 거의 근접해 있는, 물론 그 편의상 행정구역이 좀 나눠져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길 하나 건너면 어떤 행정구역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에서 한전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작에 그 남구 주민들은 또 이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아직은 좀 멀리 있는, 특히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당장 우리 집 앞에 고속도로 도로가 어쩌냐 신호등이 어쩌냐 먼저 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사실은 에너지밸류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한전 관련된 이런 것은 정말 가치 유발이 몇 조에 달하는, 그렇죠. 경제 유발,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 후보님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 광역권 중심도시가 잘 건설돼서 전력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북한까지 전력을 보내서 통일에 기반하는, 그렇죠.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일종의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나 또 차세대 전력 에너지 같은 그런 관련 산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동부와 에너지 공동체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기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광주 전남 연구 발표들도 좀 있고, 또 이것은 차세대 에너지 문제나 또 복합, 융합 복합 또는 환경 다 포함된 일인데요. 그런 어떤 중요한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첫 번째 공약인 에너지 신산업 광역군 중심 도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저희 이 산업캠프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이제 아쉽게 중도에 사퇴하신 전 청첩전 상임감사 이정희 예비 후보님이 갖고 계셨던 부상도 있으셨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께 제시했던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쪽에 녹여내서 이정희 예비 후보님이 사실 그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한국전력 상임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이 남구 발전뿐만 아니라 광주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공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셨다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도 당겨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짜임새 있게 한번 정책 공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5대 핵심 과제를 첫 번째 과제라 조금 더 깊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개발의 광역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지역에서 네. 좀 양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가까운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면서도 또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또 자신의 어떤 사회적 기여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남구가 일종의 문화교육 특구지 않습니까? 네. 그 교육 특구로서 그 역할이 단지 어떤 초중고 뭐 이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남구에 대학이 2개나 있거든요. 광주대학교, 송원대학교 있고 또 그 이게 고등학교도 대단히 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그 상황이고 또 인근에 조선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남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추가를 해서 그 남구가 명실상부하게 교육 특구에 맞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련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협치센터를 구상을 해서 그것을 조성을 하는 문제랄지 또는 청년들이 일종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랄지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거, 그걸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공간 문제 또 누구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쪽 남구가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데 좋은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광역권 중심 도시가 되겠다.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교육의 문제와 사람, 인재에 대한 문제는 정말 뭐 백년지 대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재 개발과 젊은이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건강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교육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자리 구하기 좀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 창업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낮은 지식이지만 윤영도 후보님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가 인재를 양성해가는 과정들이라든가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좀 이렇게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을 인재로 등용한다든가 또는 여성을 인재로 바로 등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글쎄요, 좀 개혁적인지는 그런가요? 과감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네네. 보면 이제 그런 곳에서는 뭐 대학 때도 뭐 청년운동이나 이런 것도 정치에 바로 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청년의 지분을 확보해 준다든가 할당량이 있다든가 뭐 여성의 할당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치에서도 보이고 이러면서 보면 좀 건강해지지 않냐.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의외로 세대 교체나 좀 이런 게 좀 더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좀 좋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대화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쏟아내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청년들의 진출이 대단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년들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건을 만드는 문제가 제가 제 역량을 다해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제 큰 어른들께서 이제 그 정치적 활동을 하시고 또는 뭐 타계하시고 이런 세대가 겹쳐진 이후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언론에서 호남권의 뭐 정치 지도자의 부재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권 정치인 중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뭐 어떻게 지명하면서 정치적 큰 어떤 정치적 어떤 호남 인재, 뭐 호남 뭐 차세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요. 그 가장 앞서 있는 예를 들면 대권 후보를 호남에서 누구를 보내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남에 얼마나 젊고 또 신인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정치적 진출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다양하게 진출하느냐 넓어지느냐 이게 호남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대선 후보 누구가 고향이 어디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꼭 가끔 언론에서 조선일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재수 차장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가 결국 우리 출신을 그 유력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야 된다. 그거는 일종의 광주 정치인들이 전국이 주목하는 그런 그 어떤 새로운 데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광주니까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에서 본다면 그저 그런 그 분들 이렇게 우리 대표로 뽑아서 여의도 국회로 보내는 일들이야 다른 지역 어디나 다 하는 일일 테고 우리 지역은 보다 더 광주니까 할 수 있는 광주니까 선택 해봄직한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윤영도 후보의 그 선거 캐치플레이를 깨끗한 정치신인 실력으로 세대 교체 그런 단어들이 오는데요. 제가 저희 아직은 뭐 부족하니까 나이를 좀 말하기 뭐하지만 윤영도 후보와 저희가 한국 나이로 52살입니다. 52살을 제가 서울 가서 국회의사당에서 보면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재선 3선 이렇게 저희들하고 갑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임종석 비서실장님도 저희들하고 몇 년 차? 3년 차 하신가요? 예, 저희들하고 3년 차 하신 분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끝내고 다음 정치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윤영덕 후보 정말 내가 잘한다. 이번 기회에 좀 연습하고 다음에 잘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건강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젊으면서도 지금 기회를 갖지 않으면 저희들 역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될 그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광주의 정치가 그리고 호남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그리고 인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영덕과 같은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미래 광주를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고 꼭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데요. 문화기술 광역권 중심 도시 남구를 만들겠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닌데 저게 끝나는 시간에 약속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서워서 1시간 반 만들고 했는데요. 이 정도 하면 2시간 다 했는데요. 좀만 빨리 하시죠. 네. 그 광주 남구가 교육 특구이면서 동시에 문화 특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보면 문화 산업 기업체 수나 특히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체 수가 인구는 절반밖에 안 돼 절반보다 적죠. 동구보다도 기업체 수 관련 기업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작년 가을에 그 송암 산단에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송암 산단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남구가 소위 문화기술을
내 문화기술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강주로에 유치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우리 광주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기술연구원을 유치해서 우리 남부 갖고 있는 기존의 자원과 잘 연결을 해서 일종 명실상부하게 남구가 문화 콘텐츠 어떤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중심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동구에 있는 아시아 문화진단과 그 연계성을 통해서 이쪽 광주 자체가 일종의 문화산업을 통해서 새롭게 그런 성장 동력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 아시아 문화전당 ACC가 여기에 지역구인가요? 아니면 경계는 넘어가네? 그쪽 네, 경계는 우리죠. 네, 경계는 넘어가지만 사실은 두말할 것 없는 한 동네나 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어떤 환경과 인프라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CGI 센터인가요? 여기 송원대학교 앞에 있는 그런 CGI 센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네요. CGI 센터가. 그리고 작년에 거론되고 지금도 아마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나요? 한국문화기술 시티연구원. 네네, 시민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계도 여러 가지 지혜들도 모으고. 네네. 지난번에도 저는 그 김영집 선배님, 그 SNS를 통해 시티연구원 늘 이렇게 주장해 오셨고, 또 저희 주변에 늘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는 배진아 센터장님 이런 분들 문화 생각나고 이러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아시아 문화전당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 건축물도 그렇고 시설 내부 공간도 그렇고 정말 잘 돼 있는데 그 내부 공간을 채울 이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다. 근데 이런 콘텐츠는 결국은 그 어떤 계획된 그런 노력,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와 예술. 사실 요즘 과거의 문화와 예술은 좀 뭔가 어렵고 저희가 가깝지 않은 게, 지금 이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네, 삶의 이야기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광역권 중심도시 남구를 만들겠다. 다음에 세 번째 공약이었고요. 윤영덕의 5대 핵심 과제 네 번째, 바이오헬스 광역권 중심도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지금 우리 시대가 급속한 초고속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인 어떤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새롭게 어떤 산업적인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과 바이오 산업을 접목한 이런 어떤 새로운 미래 산업을 남구에서부터 만들어 본다면 이것이 광주 전남과 연계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대천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가 올 1월달에 지난달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빛골 노인건강센터죠. 노대동에 있는 그쪽에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연계를 한다면 그쪽 빛골 노인건강타운, 그다음에 대천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종의 바이오헬스 케어 광역권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이런 사업들을 잘 직접화해가지고 우리 남구가 그런 바이오헬스 산업에 있어서 기초 연구는 물론이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데까지 또
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iOS 뭐 워낙 뭐 영역은 좀 크지만 네, 저희 이제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 저는 조금 이렇게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이런 미래지향적인 연구 활동이나 연구소 이런 게 선진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윤영도 후보께서는 이제 그 화순의 그 센터와 대촌동의 센터 그리고 조선대학교 건강센터 이렇게 이런 어떤 그와 비슷비슷한 국책사업 연구사업들이 이렇게 합쳐지거나 연계가 됐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아주 그렇게 서로 협업도 하고 확산이 돼서 쓰면 좋겠고 그 치매 또는 뭐 iOS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어머님 생각 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살짝 좀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들 면회도 안 되고 저는 막둥이는 원래 잘 면회를 안 갑니다 하는데 장난 면회를 주로 가는데 요즘 면회를 좀 안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영도 후보님은 지금 어머님 아버님 가족 관계 어떻게 되죠? 어머님이 지금 다낭에 계세요? 계시고요. 네. 아버님은 안타깝게도 제가 중국 유학 중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글쎄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국 나이로 대략 몇 세? 75. 이거 뭐 하시는데 어머님도 이제 젊었을 때 워낙 이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건강이 아주 아실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요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리는 것이 한 4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때는 뭐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만 전화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4년 전에 안타깝게 제 위로 3살 위에 형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참 고생하면서 혼자 그렇게 사셨던 형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어머님이 정말 상심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 자매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이제 어머니 안부하게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 되묻는 경우가 많아지셨어요. 다시 물어보자. 네. 그래서 어머님 귀가 좀 이제 어두워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또 물어보시네. 네, 진짜 네. 밥은 먹었냐? 몇 남 몇 여시죠? 제가 이남 1녀 위에 형님이 지금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윤영복 교수가 장남이네요. 네. 어머님 조남은 어떻게 되신가요? 어머님이 하정자 예자 호적으로는 레 이렇게 네 이제는 그런 동네에서는 하정예로 네. 그렇게 자세한 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지금 다낭에 계시죠? 예. 다낭에 그 지금 그 병원에 계시는 이재식의 어머님 오교란 여사와 또 지금은 단양에 계시는 윤영덕의 어머님 하정혜 여사님께서는 두 모두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특히 하정혜 여사님께서는 윤영덕 교수가 조만간 그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입성하게 되니까요. 귀가 살짝 안 들리시고 살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시면 우리 그 막둥이 같은 지금은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윤영덕 후보가 아주 큰 일을 낼 겁니다. 우리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윤영덕 교수님의 어머님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을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핵심 공약인데요. 공동체 경제 및 교육 중심 광역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그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공동체 경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그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앞으로 그 새롭게 활로를 좀 찾아봐야 될 그런 방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가 단지 광주의 어떤 모범을 만들어내고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전국적인 모범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그 공동체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센터를 조성하는 문제랄지 사회적 경제의 집적화를 통해서 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공약으로 담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남구가 이게 문화 교육 특구라고 하는데 그 여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여건은 뭐 단적인 예로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심지어 예식장도 하나 없더라고요. 이런 좀 열악한 어떤 그 문화 시설 또 축구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그 생활 인프라들을 좀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학이 이제는 그냥 대학 캠퍼스 안에 그 갇혀 있을 시기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은 자꾸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도 느꼈고 지금 또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도시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 그 어떤 강의실이나 또는 연구 공간이 굳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는 산업시설 산업과 연계된 그런 그 연구나 강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과 깊이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보다 더 그 효과적인 그러한 어떤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나와도 나오는 것이 오히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상을 좀 구체화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 평생 교육 시설도 많이 취약한데 성장 단계별로 주민 평생 교육을 좀 담당할 평생 교육관 같은 그런 공간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공동체 경제 및 교육 중심 도시 교육 중심 광역권 중심 도시를 만들게 된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 남구의 보통의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들인데 물론 이제 앞쪽에 네 가지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문제나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문제이고 이제 남구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발전하는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다고 하면 다섯 번째 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이고 교육공동체 그렇죠. 실제로도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마 요 다섯 번째 신공약을 잘 좀 구상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러면 시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물론 그로 인해서 뭐 저희들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철저한 예방과 경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낮에도 식당에 가보고 저녁에 가봤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특히 지역 상권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가 상상을 못했던 여러 영역에서 정말 큰 피해가 오고 있고 또 아직은 이런 국가적 대책에 대해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고 이렇게 그 어떤 메꿔야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공약들이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왕호박하고 계시는 남구의 국민들과 상인들에게 더욱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너무 좀 경직된 거 아닐까요? 지금 그 보면은 그 연계가 되는 것이 저도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고 또 그 극복해야 하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언제 갖게 되면 그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빨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특히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식당 그다음에 마트 같은 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그런 그 경제권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또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신뢰하고 또 협력하고 연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조차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밥을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은 있지만 먹는 것까지 뭐 제가 위축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좀 더 그 다부지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엄중한 때이니까 저희들이 뭐 함부로 뭐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극단적 예를 들면 뭐 예방의 문제이든 조심의 문제이든 또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거꾸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또 예단하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21대 총선 동남갑 윤영갑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 5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10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영덕 TV 두 번째 정월 대보름 신종 코로나 환자님들의 키오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자, 100분이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 홍보하고 선전했던 시간 8분 빼면 이제 마무리하면 딱 100분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윤철씨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만족하시죠? 접속자 수는 대충 어쨌나요? 동시 접속자 최대 22, 네, 최대 22. 신생 횟수 235, 235. 평균 시청 시간 6분 28초. 네, 평균 시청 시간 6분 23초. 그러니까 6분 28초. 이건 중요한 문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뭐 10분 이상 계속 볼 수는 없는 조건인 것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그 방송이 끝나고 뭐 재밌게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엄중한 시기이고 또 어찌됐든 윤영도 후보께서는 그 선거에 임해 있는 예비 후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제가 웃기려면 이렇게 웃기죠. 저희들이 뭐 말만 하면 진지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와 윤영도 후보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깨끗한 정치신 실력으로 세대교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딱 걸고 기호 1번 윤영덕 그것도 대통령이 검증한 세물 그리고 그 배경화면에는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분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하고 있고 서두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1대 총선 동남갑 예비후보인 윤영덕 예비후보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민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국민들을 뵙고 또 광주 시민들을 뵙고 본인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그 마무리 말씀과 해주시죠. 조금 긴장 푸시고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뭐 두 번째지만 어제 들어왔던 분들이 오늘 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처음 이렇게 마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새로운 것 모든 새로운 것들은 뭐 기대감도 있지만 일말의 두려움도 또 동반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두 가지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이게 조금 더 잘 되다 보면 아마 이제 시청하시면서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일종의 삭발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1회 때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까 통계로 보면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오늘 또 역시 고생해 주신 우리 윤철신 사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재식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윤영덕 TV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윤영덕 하면 화이팅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2회 윤영덕 TV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